자, 먼저 오늘의 첫 순서 이슈 시그널 출발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이사님, 오늘은 어떤 내용 살펴볼까요? 네, 우리가 지금 지난주부터 좀 전반적인 정비 사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재개발, 재건축 관련돼서 좀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자, 이번 주도 좀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거 앞에 내용 혹시 잊으신 분들이 있으시거나 또는 오늘 또 처음 또 이제 보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압축해서 좀 잠깐 한 1분 정도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이제 소규모 재정비 사업 알아보기가 오늘은 좀 주제고요. 그다음에 이 재정비 촉진 사업이 5가지 유형이 보통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신문이나 아니면 우리 뉴스 같은 거 보면요. 도정법에 이거에서 그렇게 좀 줄여서 또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도정법이 뭐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모든 이런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법적 기준을 갖고 그냥 움직이는 내용이 있다 보니까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관련돼서 지난 시간에 바로 배웠던 게 이제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그다음에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어떤 건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릴 거는 좀 어떻게 보면 틈새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게 2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인데 이거 큰 비중을 두진 않고요. 또 하나 틈새 시장, 바로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따른 시장 정비 사업에 대해서 또 말씀 나눌 거고요. 그다음에 5번째 국토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 군계획 시설 사업은 따로 다뤄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특히 많은 지역들이 재개발이 쉽지는 않지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거나 또는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어느 정도 새로운 아파트나 또는 내가 새로운 집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를 많이 접했을 겁니다. 자,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어떻게 보면 틈새 시장에 많이 떠오르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이 과거에는 우리가 예전에 뉴타운 이야기를 많이 했죠. 서울 기준으로 뉴타운 이야기를 했고, 과거 10년 전에 뉴타운에서 1기 뉴타운에서 왕십리 뉴타운 지금 100% 다 성공이 됐죠. 그다음에 가재울 뉴타운, 다양한 뉴타운들, 아이 뉴타운, 다양한 뉴타운들이 있었는데, 자, 그런 재개발 사업이 과거에 많이 있었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굵직한 어마어마한 메머드급의 재개발 사업은 지금 많이 진행되지는 않고요. 재건축 사업은 자체적으로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왜 틈새 시장 공략했냐면, 자, 투자금이나 또는 기간에 대해서 좀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 있을 거고요. 또는 내가 투자금이 있지만 어느 정도 장기적인 투자를 하기엔 좀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상당히 좀 끌리는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그러면 쉽게 이론적인 내용이 이겁니다. 자, 노후 및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 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고, 그다음에 노후 주택을 소규모로 정비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자, 이론적인 거냐 쉽게 말씀드릴게요. 자, 재개발로 볼게요. 재개발과 그다음에 가로 정비가 있다. 자, 가로 정비라고 할게요, 그냥. 자, 수익이나 향후에 규모 면에서는 당연히 재개발이 훨씬 더 이익이 많거나 더욱더 좀 인센티브를 받아가는 것들이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이 가로 정비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시간 단축이 될 수 있다는 게 포인트겠죠. 자, 그래서 이 기준 보면요. 첫 번째는 이 6m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여 있고 만제곱 미만의 가로 구역에 통과도로가 없어야 된다. 이야기가 나죠. 자, 이 통과도로 같은 게 보면요. 아파트 단지들 보면 아파트 대단지인데 앞에 국가 소유 또는 시유지 소유의 도로들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자, 쉽게 말씀드리면 이 땅이 있는데, 자, 여기가 이렇게 길이 조그맣게 이렇게 있고요. 그냥 조금만 이제 우리가 보면 여기 또 이렇게 밀집한 집들이 있다고 할게요. 자, 이 모든 걸 묶어서 하면 재개발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또는 여기 건물 자체가 1970년도에 용적률이 상당히 높게 나올 수 있는 5층짜리 저층 아파트로 할게요. 저층 아파트로 하면 여기만 우리끼리 한번 해보자 해서 재건축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가로 정비라는 거는 이 한 구역을 가로로 묶어가지고 이 구역을 진행하는 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자,
만제곱 미만 계속 강조하죠. 만제곱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재개발로 보신다고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제곱 미만으로 하는데 실제 만제곱 미만이라 해도 뭐 8,000제곱 미만, 뭐 6,000제곱 미만으로 가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건축물 중에 노불량 건축물 3분의 2 이상인 지역이 가능합니다. 실제 제가 장이누탄 뭐 제가 어느 특정 지역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장이 어떤 구역인데 여기 구역 같은 경우는 역도 가깝고 그리고 상당히 입지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뭐 다른 뭐 좀 역에서 멀어진 뭐 먼 구역들이 먼저 재개발하는 거 보면서 여기도 이제 아마 진행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뭐 진행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개발 속도가 상당히 나지 않고 어떻게 또 흐름이 또 바뀌다 보니까 이 구역이 진행이 해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구역 같은 경우가 신축 빌라도 막 들어오겠죠. 만약 개발 제한 행위가 풀리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신축도 들어올 수 있는데 그 사이에 신축도 들어왔는데 나머지 노후한 주택들이 있어 같이 묶어서 실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 안에 추진하는 것 경우도 실제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3분의 2 이상이라는 내용을 반대로 말하면 3분의 1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너무 노후도가 아니더라도 포함이 된다 하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눈여보는데 다만 이거를 무조건 내가 나는 3분의 1 이거 무조건 노려야겠다 하게 또 실수하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3분의 1 경우가 노후도가 있는데 만약에 3분의 2 같은 경우가 노후도가 있고 3분의 1이 신축 빌라가 들어왔다고 할게요. 근데 3분의 2 이상에서 신축 빌라가 계속적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자체적인 개발 행위가 되겠죠. 민간업자에 의한 빌라들이 많아지면 신축 빌라 많아지면 노후도가 개선이 돼버리면 당연히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좀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 넘어갔네요. 자, 기존 주택 호수나 또는 세대수가 10호 이상인 경우나 또는 공공주택 20세. 보통은 서울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은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있다고 해도 뭐 엄청나게 뭐 일종 주거지역이 아닌 이상은 보통은 많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0세대 정도 이상의 가로 구역을 묶어가지고 진행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가장 중요한 거 이겁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는 가로주택 정비사업 추진 절차. 아까 내용들 이론적인 내용은 그냥 막 이런 게 있고 너무 대규모가 아니더라도 진행이 가능하다 이것만 명시하면 될 것 같고요. 가장 포인트는 이겁니다. 자, 이 다른 사업 대비했을 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정비 기본계획, 뭐 정비 구역하고 정비 계획을 짜고 조합 설립 추진위가 없어도 돼요. 다 절차가 상정되고 조합 설립 인가한 다음에 사업 시행 인가, 이주 착공, 준공해서 청사 및 조합 행사인데 평균적으로 3에서 4년 정도가 소요가 되더라. 반대로 말하면 기본적인 재개발의 평균적인 소요를 따져보니까 보통 7년에서 8년, 물론 그 이상도 있겠지만 7, 8년 정도 이상이 걸리고 길게는 뭐 10년 정도 바라봐야 되는 경우도 있긴 했지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3년에서 4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시간적 단축이 상당히 용이하다. 이거를 좀 포인트로 잡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소규모 재건축 사업도 있습니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뭐 제2조 7로 나와 있는데 이거 똑같죠? 만제곱 미만이고 두 번째 포인트 이겁니다. 노후 불량 건축물이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된다 내용 같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기존 주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아까 같은 경우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20호 이상이었죠. 자, 지금은 20세대 미만으로 들어갔을 때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진행된다. 자, 이게 제가 또 포인트 잡아야 되는 게 뭐냐면 서울시에서 자, 예전에도 한번 제가 다룬 적이 있는데 소규모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의 뭐 이종 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15층 미만으로 과거에는 좀 정해놓은 우선 커트라인이 있었지만 이 부분을 과감하게 최근에 이제 시장 이제 뭐 작년에 이제 좀 활성화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단에서 이거를 지금 뭐 어느 정도 완화시키겠다 그런 뉘앙스를 던졌고 물론 이게 지금 제가 또 뭐 자료를 또 최근 자료를 또 찾아봐야 되긴 하지만 자 이런 것들이 만약에 좀 용적률 물론 여기 뭐 임대주택이나 그런 것들 넣을 수도 있게 하겠지만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 용적률 인센티브 완화시켜 준다고 하면 당연히 소규모 재건축 사업도 상당히 빨라질 거고 이 정부에서 요청하는 좀 인기 있는 지역의 주택 공급 활성화에도 어느 정도 맞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눈여겨보셔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또 하나 이겁니다. 자, 최근이죠. 완전 최근이에요. 이거는 서울시에서 모아주택, 모아타운 시범 사업을 또 추진합니다. 자,
이 지금 모아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어느 지역들이 이제 선정이 되고 뭐 어떻게 좀 진행하려고 한다. 뉴스나 뭐 언론 매체 뭐 통해서 많이 좀 접하고 있을 텐데, 자, 이건 이제 시작하는 단계다 보니까 저도 이게 뭐 어느 정도 너무 성공적이다, 아 매우 훌륭하다, 이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 또 확실히 뭐 제가 뭐 긍정도 부정도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내용을 좀 알고 계셔야 된다는 내용이 뭐냐면, 자 모아주택은 이겁니다. 자, 핵심 포인트는 다가구 다세대 주택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요. 자, 이 조금만 필지를 묶어서 하면 우리가 뭐 아파트를 짓거나 그러지 못하겠죠. 뭐 신축 빌라를 지을 수 있겠지만, 자, 이 필지 개별 필지들을 묶어서 공동으로 개발을 한다는 점, 공동 개발을 한다는 게 모아주택입니다. 그래서 이 1,5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이제 모아주택이 되는 거고요. 10만 제곱 이내 지역에 추진되는 그 대단지 아파트처럼 체계적으로 아파트 단지로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모아타운입니다. 자, 모아타운 포인트 보면요. 자, 여기 보면 지금 현재 기준입니다. 2종 이하 지역. 2종 같은 경우는 7층 이하로 지을 수 있어서 보통 우리가 보면 빌라들 보면 6층 많이 있죠. 자, 2종 이하 지역을 최고 15층까지 완화를 시켜준다는 거죠. 용도 지역을 또 상향시켜준 내용, 그래서 용도 지역을 좀 상향시켜준다는 내용이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저는 뭐 15층, 어찌됐든 15층 기준 말씀드리긴 하지만 향후에 어느 정도 또 향후에 또 뭐 어느 정도 인기가 있다거나 또는 뭐 기부채나 방식이거나 뭐 다양한 방식으로 하면 또 용적률을 올려줄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뭐 15층까지 해서 완화해서 아파트 대단지를 짓긴 어렵지만 15층 정도면 어느 정도 그 아파트 단지를 이룰 수 있죠. 자, 이렇게 진행한다는 거고, 현재 지금 시범 사업지로 해서 2026년도 입주 목표로, 자, 이 강북 이 번동 같은 경우 1262세대하고 면목동일 때 1142세대가 또 이 시범 사업지로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선정되고 이제 한 2026년까지 지켜보고 또 이제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추가적으로 지금 모아주택이나 모아타운을 또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들이 있습니다. 방안한 방식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틈새 시장을 노릴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속도 빠른 지역들은 금액이 많이 들어가죠. 반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소액으로 좀 더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식들이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이 내용을 좀 말씀드렸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제가 아마 전통시장 뭐 상가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가끔 질문하시는 뭐 상담 내용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용산에 근생 빌라를 갖고 있는데 입주권이 나올까요? 뭐 그런 상담들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뭐 무조건 된다, 무조건 안 된다, 뭐 말씀 경우가 있는데, 자, 어떤 내용인지, 왜 전통시장 특별법하고 상정가랑 그런 내용도 어떻게 접합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음 주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